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친 상급인 김호연 청운효과동이나 상기 세제기과 중인 김순우 세무과장과 임순만 건설관리과장, 명가 중인 박정길 창신일동장이 도착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대상 조기집행 계획에 내놨습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상 지역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 대상 사업의 55% 이상을 집행하도록 지시를 내놨습니다. 오리구 금년도 대상 목표액은 1,318억입니다. 이 중 상반기에 725억 원 이상을 집행해야 목표액 55%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오리구가 집행의 순위는 서울시 중위권입니다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사실 이번엔 특히 이제 2월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 생각합니다. 조기 집행 위해서 이제 부서별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기 집행 촉진을 위해서 긴급 입찰이라든가 성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5천만 이상 사업은 부서별로 중점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기 집행에 대한 이제 상반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부 종합 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종로구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일과에서는 종로구 주택군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매년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오리구 산정 및 검증 대상인 개별주택은 13,108호로서 단독주택 8,781, 다가구주택 1,481, 주상복합 2,740, 집합 무허가주택 106동 등으로 분되어 있습니다. 개별주택 13,108호에 대한 주택가격 산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2016년 3월 10일까지 산정 가격 검증을 완료하고자 2월 15일부터 지하합동상황실에서 세무일과 주택조사팀 3명과 오리구 감정평가사 6명이 함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주택 부속 토지의 고조, 형상, 방위, 도로와의 전면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산정 지침을 적용시켜 산정하였고 검증 작업은 이렇게 산정된 주택가격을 주택가격 산정에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오리구 감정평가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증 작업에 있어서 주택 특성조사의 타당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및 주변 개별주택 가격과의 균형성과 지역적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검증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10%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주택에 대하여는 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0년 3월 10일 검증 완료 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4월 29일 종로구 개별주택 가격을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학과장 97주년 3.1절 만세의 날 거리축제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전 3.1절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식 및 거리 행진을 3월 1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남인상하당 야외 무대와 거리에서 개최합니다. 우리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이 주관하며 행사 내용은 식전 행사, 기념식, 태극기 물결 행진과 도신각 타중 행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행사비는 국시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입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입니다. 총무과, 홍보전산과, 사회복지과 등 협조부서는 본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서별 소관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구립박능수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입니다. 종로구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 높은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 구린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외부 전문가 위촉 대상 인원은 11명으로 구청장님께서 위촉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주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SNS 서포터즈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홍보장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SNS 활성화 계획 및 지난 2월 1일 SNS 방문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청장님 인사항에 관련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구정 현황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단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체계를 20명 내의 정해진 블로그 기자단을 신규 모집하여 통합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분들에게 분기별로 포스팅 평가 및 시상을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표 축제와 각종 행사 취재 및 포스팅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SNS 방문자 수를 2005년 대비 40% 증가시키는 올해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복지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르신 사회활동 사업이 근로 성격이 강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각 성격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일일 3, 4시간, 주 3, 4일, 월 3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군은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사업량 1580개에서 310개가 증가한 1890개의 일자리를 종로 시니어클럽 등 6개 수행기관에서 지역형 등 5개 유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수행기관의 사업개입세 등록과 함께 2월달 현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은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관리장 작성 및 관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스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일자리 경제 과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안정적 활동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함께 서울시 생태계 조성 공모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한 발짝 더 나아가 공공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봄맞이 묵은 쓰레기 집중 수거 계획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에서 개인이 치기 어려운 폐시설물이나 묵은 쓰레기들을 봄맞이 환경정비 기간 전에 일수하여서 봄맞이 환경정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이제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공사유지나 관리부서를 불문하고 완전 일수하여서 정리정돈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5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월 14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일정 부분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은 굉장히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그 5개 하수도의 보수나 재난안전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자치구비로 1억 9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 가름하고요. 협조사항은 각 동에서는 공동주택, 노후 위험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한 단지에서
누락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평구역 제124지구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개발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 제124지구 사업은 공평동 5-1번지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26층 연면적 14만 1,400평방미터의 사업 규모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입니다. 78년도에 최초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었고 2009년도에는 1, 2, 4지구 3개 지구를 하나 지구로 이렇게 묶는 구역 변경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변경인가 사유는 문화재 발굴 결과 보존 조치에 따른 지하 1층 기부 체납으로 건축 계획이 변경되는 것과 측량에 따른 사업 시행 면적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변경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이달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공람을 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사업 시행 변경 인가를 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 시민을 매혹시킨 종로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얼굴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얼굴이 될 아름다운 건물을 일반 시민의 순수한 시각과 관점으로 본 아름다운 건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울 아름다운 건물 찾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86개 수상자 가운데 소유주가 자치구인 9개 건물 중 6개 건물이 선정이 됐고 민간 건물 50개 건물 중에서 25%인 12개 건물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 수상 작품을 보면은 북촌 한옥마을이 관광객을 매혹시키는 한국 건축물의 대표 마을로 해화동 주민센터 한옥청사가 도심 속 전통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청운문학도서관이 중복 수상했는데 한옥 모양과 양옥의 편안함이 곳 윤동주 문학관은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한 공간 활용도 극대화 삼천공원 숲속도서관은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 강조되어서 수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물이 더 많아지게 하고 또한 잘 보존하여서 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민제 사업 공영주차장 확충 건설에 대해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민지역의 열악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평면식 주차장을 연수를 늘리고 입체식으로 건설하여 주차 공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작년 6월부터 주차장 확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후 주차장 설계 현상 공모를 실시하여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계획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숭인동 471번지 대지 외 지하 도로 면적을 합해 1238평방미터 약 371평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이 896평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현재 지상에 23면이 있으며 사업을 완료하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대략 66면 정도가 됩니다. 주차장 건립 사업비는 구비와 시비 각 50%로 대략 49억 4,4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에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주차장 주변 3개 건물에 대해 부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주차장 설계 현상 공모에 작품 접수에 8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심사 및 당선작 발표와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 후 올 7월 중에 주차장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확충 건설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다소나마 확보하게 되어 주차 관련 민원 및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여 살기 좋은 종로 건설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건강진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직접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혈압이나 당뇨, 영양, 운동, 구강, 치매 등 각 분야별 담당자가 팀을 이루어서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연간 일정에 따라서 40여 개소의 경로당을 2개 팀이 규칙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팀은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과 치매 선별 검진, 허약노인 운동 영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두 번째 팀은 그 다음 주에 같은 경로당을 재차 방문하여 노인 우울증 검진과 구강상태 검진, 틀니 예방법 등을 개별 교육하고, 추가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보건소에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협조사항으로서 각 동과 복지지원과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운효자동 행정민원팀장이 우리 동네 공구상점 운영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으로 운영 중인 무료 공구 대여 서비스가 이용 주민들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인기 대여 품목 및 희망물품을 추가로 구입하여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공구 무료 대여 사업은 2014년 5월 1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운효자동은 물론 인근 사직동 주민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드릴을 포함하여 21종을 대여하고 있으며 월표 인근 20건 정도의 대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선호도 조사를 통한 희망 물품과 월별 대실적이 많은 공구를 추가로 구매하여 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2월 14일 은평 공유센터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였으며 3월 중으로 주민 선호도를 조사를 실시하고 4월 중 주민자체 의견 및 물품을 구매하여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포함동정입니다. 해빙기를 맞이해서 주민과 함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서 2주간 통장과 직원과 해당 통거주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담장, 축대, 공가주택, 공사장 등 위험시설 요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각 통별로 2월 20일부터 2개 통, 하루에 2개 통 내지 3개 통을 해서 사전에 요인을 발견해서 사고 없는 포함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복이발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및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용기술 재능을 기부받아 금년 1월 26일 평창경로당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처음 이발봉사를 하였으며 월 2회 경로당을 순회하여 이발봉사를 할 계획이며 이용의자 등 일부 집기 등은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월 중 날씨가 좀 풀리면 월 1회 정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소외실 등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교남 방과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교남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남동 자치센터 특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공부방을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자치회관의 지역복지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 3명이 전담교사 2명의 지도하에 평상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11시부터 5시까지 주민센터 2층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와 종교단체에서도 방과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것을 맞벌이 가구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 학습
프로그램 관리 또한 EBS를 활용한 인터넷 강의와 주민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탁구장, 미술교실, 독서지도 등 특별학습과 분기별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관리 방안을 실시하여 앞으로 실시될 적극적인 찾아가는 동 복지 실현에 철저히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일동 행정민원팀장이 주민과 함께하는 야간 순찰 실시 계획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야간 순찰은 주민 불편 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생활 안전을 제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는 3월과 4월 2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동직원 5명과 장신일, 가밀, 나 자율방범대원 각각 10명씩 총 25명이 2계조를 편성하여 종로대로 남측 및 북측을 도보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보안 등 점등 여부, 공가 등 취약지역 현장 확인, 쪽방촌, 도매상가 등 화재 취약지역 동점 확인, 위험시설 및 재건 및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등이며 현장 처리 및 해당 부서 통보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팀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오셨나요? 예. 누가 오셨나요? 예,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무슨 팀장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장님. 근데 이게 서면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이게 구민회관 수영장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현실하고 다른 정보를 냈는데 왜 이랬죠? 이를테면 예. 공사 기간이 2016년 2월 11일부터 2월 25일. 그 다음에 소요 예산이 2,700만 원. 운영 개시일이 3월 2일. 이게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거는 해화동에 있는 올림픽 균형 국민생활관이고요. 예. 요거는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창신동에 있는 종로 구민회관입니다. 구민회관이에요? 네, 예, 구민회관. 근데 이게 맞는 정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 알았고요. 예. 내가 착각했네. 나는 어디야? 올림픽이 좀 국민생활관 얘기 나온 거 깜짝 놀라서.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아마 서울시에서 내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중에 케이블이 파손돼서 아마 그 차량 통제를 하고 그 구간을 해당 구간을 폐쇄하는 조치에 따라서 우리 그 폐쇄 내용 또 통제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그 담당자 또 담당 팀장 과장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동해 주민들의 전파하려고 고민을 하셨는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좀 제대로 정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감하고 소통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할 때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도 우리 종로구청에 우리 간부들이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각 동별로 구비를 해놓은 뭐 문자 메시지, 카톡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요. 이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체계화시켜서 구청의 뭐 컨트롤 타워가 뭐 자치행정과 아니면 상황실에서 그 일시에 뭐를 딱 그 조치를 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리 직원들 또 주민들한테 이게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건지 물론 SNS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알릴 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당연히. 그래서 뭐 전 16만 전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우리 각 동의 뭐 단체 회원 또 주민자치 위원들 여러 가지 단체 관련 인사들한테 또 이게 통보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 시스템 체계를 한번 정비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간부들하고 직원들의 각종 동향 공유를 위해서 밴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히 뭐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 밴드의 뭐 각 동별로 행사를 안내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보다는 각 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소통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근에 우리 복지환경국 주관으로 아동 친화도시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 수립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각 부서에 통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아동 친화도시 관련 사업 발굴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그 어디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와서 이를테면 다양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현재는 부재를 해요. 원래는 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민센터 하는 그 뭐라고 상황 공유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로구가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동 서비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여성 가족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를테면 보도 블록을 깔더라도 어린이 또 취약계층 또 여성 또 장애인 이런 부분들도 다 아동 어떤 친화 정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체육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아동의 관점에서 연계를 시켜서 아동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발굴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우리 복지 아동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어린이 관련 단체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은 아동 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또 어떤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자문도 좀 받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니세프의 아동 친화 도시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중심 명품 도시 그러니까 아동들에게도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니까요. 아동 친화 도시 사업 발굴에 전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계기상과장께서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보고를 해주셨는데 작년에도 연말 결산 결과는 우리가 한 13, 4, 5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기 집행의 취지는 상반기에 또 최대한 우리 계획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재원 집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본래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 특히 4고 2월 사업들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우리가 자꾸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데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사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는 해당 없음 어떤 공문에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해당 없음 공문을 보내달라고 좀 많이 하죠. 앞으로 해당 없음 공문은 절대 없애세요. 공문은 공문서로 얘기하는 거는 옛날 얘기고요. 또 전화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 공문 생산은 반드시 없애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숫자 나열식의 의례적인 실적 수업 이런 것들 좀 없앨 수 있는 것 최대한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직원들 출근, 대기 하는 부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지금 정상적인 근무 시간도 재택근무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사무실 꼭 나와 일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이메일도 있고 또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많이 있잖아요. 문자, SNS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국 주관으로 아마 그 행정 비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조금 그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없는 일은 좀 줄이는 방안 또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부부총장님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항상 우리 해마다 하는 일입니다만은 각별하게 안전점검 좀 잘 하셔서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공원 녹지과 도로과 또 안전지수과 건축과 전 동에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 갖고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좀 불안하다 하는 것은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우리 순환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서울시가 통계를 했습니다만 이 통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언론도 봤습니다. 아주 불편한 일이지만 부득이한 저런 사고를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잘 예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종로구는 그 절개지라든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지역입니다. 큰 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안전한 동네가 바로 우리 종로구이기도 하지만 오래된 동네이고 또 아주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작은 부분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좀 써주시자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갑작스럽게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54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일주 전에 비해서 약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겨울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다음 주에 아이들 개학이 시작이 되면 아마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감염 우려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3월 달까지도 독감이 더 많이 유행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독감 예방 수칙과 또 독감 예방 접종 안내를 해서 지금도 예방 접종을 맞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돼서 이제 한참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설날도 이제 지냈고 이제부터는 막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 물론이고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과학끼리 네 업무 내 업무 너무 따지지 말고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기왕에 아까 회의 보고를 한 것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숭인동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주차계획까지 보고가 있었는데 이 주차장을 반드시 생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생태 주차장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지침을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현장 설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침이 바로 이 생태 주차를 하는 것을 지침을 아예 미리서 줘서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끝나시고 견암동하고 견암동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제가 오늘 발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